네, 안녕하십니까. 3장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수 표현 방법, 실수 표현 방법 다 배웠고요. 오늘은 문자 표현과 몇 가지 이미지나 사운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문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ASCII라고 읽습니다. 원래 발음은 ASCII인데요. 뭐 7비트나 또는 8비트로 여러 문자들을 표현하는 음, 약속이죠. ASCII. 근데 ASCII로 표현하다 보니까 알파벳이나 영어 알파벳 등의 문자만 표현 가능하고 몇 가지 특수 문자를 표현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세계 여러 나라 언어 글자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은 요즘은 유니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죠. 유니코드. 하나의 코드 테이블을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어도 당연히 유니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는 아스키 8비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2바이트 16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6비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글자를 볼까요? 예를 들면 감이라는 한글은 AC 1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AC00 더하기 10이 셈이어서 AC10이라는 16진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러니까 각 16진수 글자는 4비트씩 표현되는 거니까 총 16비트로 문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겉이라는 글자는 AC80 더하기 AC03이라는 거죠. 그래서 AC83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니코드 방식입니다. 유니코드 방식이고요. 뭐 유니코드가 그렇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입력과 출력할 때 2벌씩이냐 3벌씩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2벌씩이라는 말은 자음과 모음으로만 구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가 2벌씩 또는 2벌씩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노란색 키보드가 자음을 나타내고 우측에 파란색이 모음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자음은 초성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종성으로 쓰기도 초성, 종성 둘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 두 벌로 표현하는 방식 또는 세 벌씩 또는 3벌씩이라는 키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받침, 종성, 그리고 모음, 초성 이렇게 세 벌로 만드는 게 세 벌씩입니다. 세 벌씩이 처음에 키보드를 익히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익숙해지면 더 빨리 입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세 벌씩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꽤 많은 사람이 세 벌씩 썼었는데 입력할 때 이야기고요. 실제로 인코딩 할 때는 조합형과 완성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합형이라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을 따로 비트로 만들어서 우리 한글이 창제된 원리와 같이 초, 중, 종성을 결합시켜서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에 코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초성과 중성과 종성에 따로 비트 패턴이 할당되어 있고 이들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 코드를 완성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조합형입니다. 근데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는 한글 코드는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는 비트 패턴이 얼마, 각은 얼마, 가는 얼마 해서 글자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뭐 그런 말 하죠. back 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글자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잘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인데 자주 쓰지 않는 글자는 완성형에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는 원리하고는 좀 반한다라고 해서 완성형이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는 걸 그러니까 조합형이 아니고 완성형 스타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뭐 텍스트 파일 종류가 여러 개 있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압축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숫자든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또는 뒤에 소개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용량이 크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압축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간단한 방법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인코딩, 런랭스 인코딩, 허프만 인코딩인데 하나하나 한번 보죠. 키워드 인코딩은 말 그대로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인코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장에서 호프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가 키워드니까 그 키워드를 특수한 문자를 시작하는 형태로 표현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H로 표현하면 이건 호프다라고 기억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키워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려면 실제 어떤 문자가 어떻게 인코딩 되는지를 어디에 테이블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키워드 인코딩. 두 번째는 런랭스 인코딩. 런랭스, 달려가는 길이를 인코딩 한다는 말인데 이미지 압축 방법에 실제로 많이 씁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런 패턴이 있으면 A가 런하죠. B도 런합니다. 지금 A가 8개, B가 3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심볼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A가 8개, B가 3개 온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코딩하는 것을 런랭스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실제 많이 쓰이는 압축 기법입니다. 이미지 등에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압축 방법이 허프만이 발명한, 제안한 허프만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코딩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압축할 때 어떤 데이터는 많이 나타나고 사용되고 어떤 데이터는 출현 빈도가 낮은데 왜 아스키는 모두 8비트를 동일하게 할당을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는 9번이나 출현하는데 그리고 D는 1번 출현하는데 많이 출현하는 글자는 비트를 줄이고 표현하는 따금 드물게 출현하는 문자는 비트 할당하는 비트를 늘린다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실제 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자들 간의 출현 빈도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F는 9번, A는 7번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낮은 카운트가 보이는 2개씩 묶어 갑니다. 그래서 B는 2번, D는 1번이죠. 그러면 D는 1번, B는 2번이라고 해서 묶어 갑니다. 일단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요 남아 있는 것하고 현재 요 만들어가는 트리를 만들어가는 요 3번이라는 숫자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적고 또 C가 3번 나타나서 이게 2개가 적은 거죠. 그러면 C가 3번이다라고 해서 뭉쳐서 또 6번짜리 생깁니다. 그러면 요 3개의 문자만 남죠. 그럼 요 3개의 문자와 요 6이라는 숫자 중에 작은 것은 A와 E, 7과 5가 됩니다. 그러면 아니죠. 5와 6이 되겠죠. 그래서 E가 5번 나타났다고 해서 또 뭉쳐갑니다. 그럼 도합 11번이 되는 거고 이제 남은 것은 요 두 가지 문자입니다. 그러면 9, 7, 11에서 제일 작은 거 2개는 9, 7이죠. 그럼 F와 A를 또 합쳐서 이렇게 뭉쳐 나갑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0이라는 비트를 할당하고 한쪽에는 1이라는 비트,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11이라는 거, 예, 어디죠? 예를 들면 요 F라는 문자는 1, 1을 할당받습니다. 1, 1 비트를요. 2비트를 할당받는다고요.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B라는 문자는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0, 1, 1, 1이 할당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F라는 문자는 11이라는 이진수로 인코딩이 되고 B라는 문자는 0111이라고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비트 수가 줄어들고 출현 빈도가 낮을수록 비트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코딩 하기로 했던 데이터를 보면 A 하나는 10으로 인코딩 되는 거고요. D와 같이 자주 쓰이지 않는 것들은 0100, 0100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만 인코딩은 출현 빈도가 많은 문자는 짧은 비트를, 그 반대는 많은 비트를 할당으로써 전체적으로 비트를 줄여서 압축할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압축 기법이고 많이 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문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남았으니까 바로 이미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이라는 의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디지타이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지타이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디지타이즈 또는 디지털라이즈라고 합니다. 이 과정 크게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은 우리말로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화. 번역된 단어를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긴 한데, 샘플링은 얼마나 많은 비트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골라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많을수록 원 영상, 원 아날로그 데이터에 가깝겠죠. 퀀타이제이션은 한 비트를, 아니 하나의 정보를 몇 가지 픽셀로 표현할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는 픽셀은 하나는 0 또는 1, 즉 한 비트로 표현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얘는 뭐 4비트로 하나의 픽셀 값을, 얘는 뭐 8비트로, 그래서 하나의 픽셀을 몇 비트로 값을 표현하는가, 할당하는 비트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그런 부분을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합니다. 컬러 모델, 뭐 RGB 모델, CMYK, 뭐 HSI 컬러 모델 많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멀티미디어, 개론 등의 수업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압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분짜리 동영상이 실제로 압축을 하지 않으면 용량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미지가 800 바이 600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800 곱하기 600 픽셀이 있고요. 하나의 비트를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을 다 8비트씩 할당을 하면 24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비트는 24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분이 60초이니까 곱하기 60을 하고요. 1분에 30프레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이걸 다 곱해 보면 2.6기가 정도 됩니다. 뭐가요? 1분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 보는 2시간짜리가 뭐 1기가 내외죠. 120분이. 그럼 엄청난 압축을 하는 거죠. 거의 한 200배 정도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1분짜리가 2.5기가, 뭐 3기가인데 120분이 1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압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간단한 숫자 계산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동영상 압축은 정지영상 압축,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 압축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연속된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이 거의 유사하죠. 달라지는 부분을 흰색으로 나타내면 나머지 검은색은 프레임이 바뀌더라도 정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전 프레임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달라지는 곳만 따로의 정보를 보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된 이미지에 차이 있는 부분만 저장함으로써 동영상 압축은 더 압축 효율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네. 뭐 뒤에 소리라는 데이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만두고요. 오늘은 3장을 마쳤습니다. 교재로는 116조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4장에서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4장에서는 우리 3장까지는 이진수로 데이터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데이터가 표현되고 나면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진수로 데이터의 연산을 배울 겁니다. 어떻게 연산되는지. 근데 이 연산을 배우려면 기계어 레벨에서 배우면 실제 기계가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또는 어셈블리어, 앞에 1장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고 작동하는지 그 이야기를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수고하셨고요. 4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